뭐 예고돼 있던 싸움이긴 합니다. 네. 저희 동침에서 여러 번 툭탁툭탁 하긴 했지만 그 이제 지금 그 일 들먹이지 마. 가족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인데 여기는 이제 모녀 사이에 뭔가 상처받았던 네. 일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다. 네. 근데 혼자 말고 나는 앉혀놓고 좀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다.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에. 그래서 먼저 우리 미자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자 마담님, 너 엄마 아빠 이혼하면 누구 따라갈 거야? 그래서 손으로 저렇게 뭐 이 사람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건가? 네, 저는 제 어릴 적 가슴 깊은 곳에 담아뒀던 상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예, 엄마 아빠가 정말 어릴 때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실 때도 취해서 신랑 입장을 하셨고 어쩜 취해서? 네, 만취해서 이러고 이제 신랑 입장했고 그리고 저 낳을 때 아버지가 또 만취 상태여가지고 병원에 늦게 와서 거의 혼자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와서도 그냥 애 얼굴만 보고 뭐 만취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아버지가 또 사실 술버릇이 이렇게 막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자리도 좋아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벽에 저희 집에 다 데리고 항상. 남자다워. 근데 이제 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성우셨으니까 성우분들을 그렇게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목통이 엄청 큰데 술 취하니까 막 집이 쩌렁쩌렁해요. 막. 에이, 한 잔 더 말아봐. 밑잔 깔지 말고 원샷? 이게 막 집이 막 쩌렁쩌렁해요. 맞아. 동물 목소리도. 네, 온 동물 가족이 목소리. 못 자는 거죠. 못 자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족 애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 술을 드시면은 거기 안주를 하나씩 포장을 해오세요. 전성에 나와! 전성에 나와! 아, 그때 창윤이! 막 창윤!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부르시는 건 취하셨으니까. 먹으라고. 네. 그러면 이제 막 나와갖고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자다 족발 뜯는 사람 어딨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럼 아빠가 식어! 식기 전에 난 맛있게 먹는 걸 보려고 사왔어! 그걸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그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 때문에 새벽에 정말 너무 심하게 역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방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빠 엄마가 저랑 남동생을 딱 불러 앉혀놓고 우리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다. 막 울먹거리면서 그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요. 탁 앉혀놓고 막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고 누구 따라갈지 너네가 정해.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너네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무섭고 막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막 울면서도 약간 생각이 복잡하게 약간 생각이 복잡하게 뭐라 해야 되나? 아니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 엄마는 너무 요리도 잘하고 가정적인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거야. 나도 살아야 되고 근데 또 화가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림 갤러리도 하고 나중에 그러려면 돈이 너무 없는데. 근데 아빠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만취 상태. 막 어릴 때 울면서도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도 누구 따라가야 되지? 막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런 위기들을 이제 이렇게 지나오고 얘기 안 했으면 어디 간다 얘기. 그때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냥 보육원으로 보내달라. 왜냐면 기억생 기억나죠? 그냥 보육원으로 보내달라. 왜냐면 기억생 기억나죠? 왜냐면 엄마도 충격이었겠다. 한 분만으로는 나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쪽으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살 길을 찾겠다. 그냥 나를 버려라고 했어요. 너무 힘든 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슴앓이 한 것보다 어머니가 정말 서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힘드셨겠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평생을 그 얘기를 하세요. 결혼식장에 취해 들어온 것부터 해가지고 30몇 년을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네. 계속 얘기하는. 엄마들 그래. 같은 얘기 하고 또 레파토리 막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딱 시작하면 저희 집 개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 동치미에 이제 몇 년째 출연을 하면서 여기서 막 전국 방송에서 막 아버지 욕을 하시고 막 속풀이를 막 하시잖아요. 막 시누이들 뭐 할머니부터 막
해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파토리도 안 하시고 어머. 가족한테 쏟아내던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전국 방송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대나무 숲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맞아. 여기서 또 계속 재방송에 나가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유 부인한테 잘하지 아유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워 다 이러시거든요. 이야.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 안 하고 참고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또 동침이 정말 감사하다. 가족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야, 기억나세요? 그 앉혀놓고 지금 울먹이면서 그 이혼 얘기하셨던 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그거 얘가 보육원 보내달라 했다는 네. 그 너가 기억나.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난다. 근데 너무 굉장히 지혜롭다.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충격받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게 그것도 초등학생 2, 3학년을 앞에 앉혀놓고 무슨 심각했던 일들이 많았죠. 결혼해서 당장부터 심각했는데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여기 살아있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야. 응. 아니 근데 그 결혼식 날 사진 엄청 찍잖아요. 그 사진 찍는 분 불러서 그것도 아버지가 그래. 취해가지고 택시에 놓고 내려서 결혼식 사진 그런 거 다 없어. 없어. 둘이 아니 그래서 지금 아버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니까 미자마다님 때문에 요즘에는 또 그 모녀 사이의 갈등이 그러니까 엄마 딸 사이는 어쩔 수가 없나가 뭔가 하나는 다 있나 봐요. 왜 시집 잘 가서 그래? 또 시집 잘 가는 거야. 얘가 이제 나랑 참 친하게 재미나게 지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좀 애가 헷가닥 변하는 게 나는 아니 뭐가 내 자식이 맞나 싶더라고. 여대인가 보다. 눈이 달라져. 눈빛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같아. 왜 남자들 바람 피면 부인들이 바깥 양반한테 또 느낌으로 나온대. 자기야 알잖아. 이러다가 겉돈다는 거야.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 난 자기랑 친해서 그래. 얘가 그 한마디 할라 치면은 잔소리 한다고 소리 잔소리 한다고. 아니 정말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혼자 뒤돌아서서 눈물 찍은 적이 여러 번 그래, 있었어. 내가 섭섭해서. 최근에 한번 얘랑 대판 한 번 했지. 좀 왜 왜요? 대판했어요? 나를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네가 말해보거라. 무슨 사건 때문에? 네가 말해보거라. 네가 아니 저래 예쁘게 잘 사는 부부가 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남편의 방패가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빠가 이제 막 무슨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그럼 보통 그냥 그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엄마가 아닌데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닌데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많은 것 같은데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싸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오갔어요. 근데 저가 기분이 약간 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 오빠가 말하는데 그냥 잠깐, 야, 너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너 현장에서 너가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 어른한테.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오빠가 얘기하는 거야. 엄마 반대 얘기하지 마. 이게 잠깐만요. 아니 이거 오해가 있어. 오해가.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만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우는데. 아니 왜냐면 이렇게 약간 좀 세게 오갔어요. 아니 그거 엄마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내가 본 거랑은 달라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약간 오빠 표정이 잠깐 어쩔지 몰라 당황하는 거여서 그게 좀 길어졌어요 그 대화가. 그래서 엄마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 상대방 기분이 되게 안 좋지.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하고 이제 그러고 2차전을 또 전화로 했구나. 집에 와서 이제 딴 얘기를 번만 하다가 하지.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너는 매일사이 김서방 편만 들고 무조건 김서방밖에 없고 내가 너 키웠는데 막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틱 끊고 엄마도 탁 끊고 이제 한 이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해준 반찬들. 또 파김치. 또 너무 눈물 나. 그런 게 딱 이렇게 이런 거지. 나물이랑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확 이상해요. 딸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어떡하지 오빠한테도 막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너가 연락해봐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장문을 보냈죠. 어머니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오빠가 너무 좀 낯설 것 같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보냈어요. 일십 제가 일십은 미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깨똑을 누구한테 안 보내 일십 당할까 봐. 근데 와 1시간을 제가 계속 고치고 그거를 읽고 씹으시고 읽었으면 됐지 뭘 그래요. 아니지.
답변을 너무 잘 죄송하다. 시작해야지. 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면서 막 보냈는데 아니 어떤 마음이셨죠, 어머니? 괘씸한 마음. 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보낸다. 아니 진짜 서운하더라고. 그때 전화 통화하는데 막 화나니까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밥 안 해줄 거야 막 이러는 엄마들 거예요. 원래 그래. 근데 계실 때 잘해줘요. 엄마 안 계시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부모님은 이상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좀 잊어지면 좋은데 매일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야. 한번 겪어봐요. 계실 때 잘해요. 전성애 씨 잘할게요. 근데 주변에서 장수상이라고. 근데 주변에서 장수상이라고. 백세는 사관이 백세가 넘어요. 백세사. 저는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뭐 합숙한다고 나가 있고 계속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좀 잘하는 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아니, 왜 이러세요? 세계 최고를 지금 잘하는 편이에요. 죄송해요. 네, 잘하는 편이죠. 뭐. 근데 우리는 아는데 시댁에서는 잘 몰라.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잘할 때는 제가 성격이 좀 되게 까칠했었어요. 어릴 때는. 되게 예민했었어요. 1등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엄마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제가 잘하다 보니까는 너 잘하면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듯이 맨날 저한테 뭘 가르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나 가면 항상 어딜 가도 이렇게 모 안 나게 잘하고 있고 제가 행동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시간도 막 잘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하니까 이제 저 엄마랑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기 싫은데 엄마는 좋은 거를 막 해주고 싶어요. 맞아. 가끔 오니까. 가끔 오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가면 엄마가 막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요. 제가 다 들어드려요. 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네,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저희 어머님 동침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진짜. 몇 번을 털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잘해라 하고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는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네,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받아들였어요. 네, 키워봐야지. 그래서 알아. 저는 너무 부러우니까 맞아. 어머님 뭐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네. 잘 안 해주면 반찬 해주지 이자씨는 마. 딸을 낳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딸을 낳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되게 부럽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라 가지고. 그거 괜찮나요? 네, 살가운 지금- 편인가요? 굉장히 아직도 20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랑 모닝 뽀뽀를 하고. 이게 굉장히 다른 분들도 부러워하고 스윗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런가요? 진짜 왜 아까 말씀했듯이 이 2, 3년 사이에 저 굉장히 심하게 갱년기가 왔고 막 대상포진이 오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기에 엄마이기 전에 나를 조금만 너무 아픈데 왜 아들이 밖에 나가면서 엄마 오늘 괜찮아요? 아침에 너무 많이 아팠는데 왜 이런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괜찮은데 아침에 나가면 나갔고 다 그런 말 하더라고. 아들들 다 그래. 옆에 있을 때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뽀뽀해준 그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하면 맞네. 네, 이 얘기만 하면 어디 가서 뭐 내 얘기를 어떻게 해. 식구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엄마가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일이 안 잡히는 게 사람 아닌가? 근데 딸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들은. 근데 보니까 엄마들이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 약간 대리 배우자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다. 왜냐면 이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빠한테 받은 상처보다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챙겨주지 않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뭐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랑 있어야 되고 저는 아내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 왜 나를 이렇게 안 챙겨주냐? 나는 이제 엄마는 지금 과부고 딸 누나하고 같이 있는데 왜 너는 전화도 안 하고 사실 못 하긴 해요. 진짜 못 하긴 해요. 못 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장모님이 계시니까 또 장모님한테 또 잘해드리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신가 봐. 그렇지. 그게 또 맞아. 서운하신가 봐. 장모님한테만 왜 잘해? 네. 엄마한테 도 잘해야지. 그러면 아들을 뺏긴 것 같을 거야. 그럼. 그러니까 서운한 평생을 거예요. 갖췄네.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 섭섭한 거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섭섭먹이가 들어갔다고. 뭐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상처 주거나 뭐 그 상처 받거나 그런 적 없어요? 부모님께는 좀 저요? 예.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 부모님한테
두려막심하게 했죠 저는. 저도 형제가 없고 저 혼자거든요. 독자인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기대가 컸어요.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잘해서 뭐 어디 뭐 법대 가든지 상대 가든지 어디 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하든지 나란 일 하든지 그런 거 해야지. 지금 여기 변호사님 계시잖아. 이쪽 가든지 뭐 이러잖아. 관공서에서 그럼 이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야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서 일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일하는 게 최고인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걸 제가 거부했잖아요. 그치. 그걸 완벽하게 거부를 하면서 한 7, 8년 정도 말 안 했어요. 일절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는 게 무슨 말? 누가 누구에게 말을?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어머, 엄마 어떻게 그랬어? 얼마나 말 안 하고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마주치기가 싫어서 밤 늦게 들어가고 어떡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갔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막 그럴수록 더 생각이 나. 매일매일.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별로였어요. 그냥 돌아가셨구나. 황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제가. 엄마한테 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명언 있잖아. 정말 있을 때 잘.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근데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는 또 애들을 또 효도하려고 하면 애들한테 그걸 이제 막 강요하지 않고 나도 이제 후리하게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의 지켜라 뭐 해라 이것도 얘기하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 같더라고. 부모가 돼가지고 또. 저는 엄마한테 상처 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좋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좋겠지만 그렇게 뭐 데미지 있는 상처를 줘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 호수를 보면 되게 싫어했었어요. 옛날에는 바깥에 이렇게 수도꼭지하면 이렇게 파란 호수 있고 빨간 호수 있잖아요. 요 정도 길이 호수 요 정도 길이 그걸 얼마나 많이 맞은지 알아요? 그게 저지른 호수가 진짜. 그걸 빼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네가 얼마나 말씀을 못 때문에 맞아. 봐봐. 아니 이게 맞을 일은 아니 호수를 맞을 정도는 아니야. 봐봐 생각을 해봐봐. 못 때문에. 애들이 막 밖에서 놀면 엄마가 이제 형님아 그만 놀가 밥 먹으라 이 소리 밖에서 들리잖아. 근데 우리끼리 놀면 그게 들리나 안 들리지. 들려도 조금만 놀다 갈게. 빨리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한 30분 지나가잖아. 그럼 밥 안 주지? 밥 안 주면서 들어오는 순간 호수 빼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은 줄 알아요? 그 호수에 대한 이게 트라우마도 있죠. 우리 엄마는요. 때리다가 지치잖아. 호수를 찾는데 호수가 없잖아. 내가 치우니까. 당연히 맞을 것 같으니까 호수를 치우니까. 그러면 밟어? 아니 벗으라고. 아, 벗고 쫓겨나요? 나 얼마나 쫓겨난 줄 알아? 저도 나 자주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봐봐요. 나 미치겠어 이거. 나 지하실 살 때. 누나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왜 시끄럽대? 지하실 살 때 다 뺏겨서 내보냈잖아. 그래 내보냈잖아. 왜 아니야. 엄마들은 몰라. 뭘 또 아니 아니네. 홍림 씨 얘기해봐. 또 아니네. 홍림 씨 얘기해봐. 와 이거 다 얘기해야겠다. 이게 우리랑 얘기는 하지 마. 옷을 벗겨서 나가는 거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갔대. 그것도 팬티를 벗고? 팬티만 입고. 초등학교 때 다 맞아요. 벗겨. 근데 중학교 때는 또 우리 엄마가 또 예가 있는지 팬티를 입혀서 보내는데 이 중학교 때 벗으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그치. 남친. 벗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있죠?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상처 주는 거 없어. 별로.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못 해준 거에 대한 상처가 있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울고 이런 건 별로 없어. 엄마는 왜 상처를 받았냐면 네. 성적표가 나쁜 게 그게 상처야.
어떻게 아니 나 열심히 안 했잖아. 아니 못하는 거 어떻게 해? 못하는 거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서울대생 공부하는 사람도 모른다고. 아니야 서울대생 과외도 하고 그랬잖아. 그지 서울대 아니, 서울대생 과외 맨날 하고. 가해도 어디 다 시켜. 했어, 근데 자꾸 안 하고 딴짓을 해. 그리고 성적표를 갖고 아니, 그게 상처예요. 아니 아까 그 저기 쫓겨난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그건 너무 아니 이상하다. 근데 너무 이상하다는 뭐가 있어? 아니 근데 다행히 있어?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 잠깐 지하실 살 때라 이렇게 막혀 있을 때인데 어쨌든 나도 또 엄청 맞았지 맞기도. 야 저는요 너가 별나게 영이랑 많이 싸웠잖아. 아까 그 고무호수 트라우마 저는 구두 주걱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직도 새 신발 아무리 딱딱해도 구두 주걱을 쓰지 않습니다. 곳곳에 그 구두 주걱을 다 넣어놔요. 심지어 자동차 있죠. 자동차 앞에 서랍 있죠. 거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정.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막 조금만 티격태격하거나 조금 그러면 그냥 잡아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뒤를 그러니까 동생이랑 서로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잡히는 대로 트라우마가 저도 굉장히 많고. 혹시 그런 이상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리고 엄마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제가 그렇게 맞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많은 걸 거기에 깨닫네.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말 한마디 해주고 그때 뭐 이렇게 화내주면 엄마들도 마찬가지 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조금 하면 되는 네, 조그만한 건데 요 배려나 이런 관심 이런 것이면 다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한 이혼하고 싶을 때 한 3번 정도가 딱 있었을 때 전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 괜찮겠니? 물어봤을 때 어릴 때는 절대 엄마 전 싫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딱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게 계속 그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는데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얘가 싫다는 거보다 했는데 다음 날 정말 아파도 너무 아픈 거야. 이건 집안에 이게 남자 2명이 아까 있지만 너무 아픈데도 아침에 얘는 고3이 됐고 밥을 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아픈데 이것까지 하면 확 승질이 나는 거야. 진짜 그릇 하나를 확 집어던지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집어 던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가지고 제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얼굴하고 딸이 맨날. 그래서 이거 한번 확 집어던지고 싶은데 소리를 한번 질렀죠. 부탁인데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자기 방에 일들만이라도 좀 해라고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라 할 것 같다고 그 말 딱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 너무 딱 가더니 정말 한 30분을 꺼이꺼이 우는 거야.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왜 울고 싶은 건 난데 왜 네가 울고 난리야 막 이게 정말 정작 들어야 될 남편은 이 얘기를 안 듣고 거기서 화가 엄청 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다른 건가? 난 아직도 이게 풀리진 않아요.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꺼이꺼이 하면서. 그러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죽어야지 알 것 같다고. 아니 내가 그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 척 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한 게 그게 그거예요? 그게 상처. 왜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한 번 했어요. 한 번. 엄마의 무슨 죽음에 상처야. 난 지금 죽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 이제 하셨으니까. 사실 아버님이랑 한 8년을 안 봤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때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 많이 들 때잖아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돈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한 8년 동안 안 보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뭐 아버님이 필요할 그 시기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물어보고. 근데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또 개그맨이 돼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KBS로 전화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근데 할머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를 처음 본 거죠. 한 8년 만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이제 얘기하고 할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할머니 인사해라. 그래서 할머니랑 또 인사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저랑 아내랑 결혼할 때였어요. 근데 아내랑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도 이제 항상 아버지는 봐야 된다. 이거는 안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전에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를 안 보다가 이거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랑 회복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지금도 사이 안 좋아서 안 보셔요. 근데 저는 아버님만 봐요.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그러니까 추석을 이제 3번을 저는 하는 거죠. 장모님 한 번 해야 되고 엄마 한 번이고 아빠 한 번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많이 변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이 똑같으세요. 근데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아버지의 좋은 상은 아이들한테 잘하고 그런 게 이 남편의 좋은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떤 게 좋은 아빠였냐면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좋은 아빠였다. 그러니까 내가 핑계를 대자면 그렇다. 물론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진 않았지만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 내가 아빠를 용서해야 나도 똑같이 자식들한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빠랑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또 좋은 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근데 제가 또 우리 아빠의 좋아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얘기하면서 지금은 또 관계를 회복한 게 저는 되게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아니, 천성희 마담님은 이 얘기에 왜 이렇게 우세요?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왜 이렇게 저지르는 느낌이야? 왜 이렇게 무서워? 너랑 상관없이 내가 살아온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그랬어. 던지고 싶으면 던지세요. 그러니까 나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소원이야. 아들한테 그 얘기 한 번 한 게 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너무 틀린 맞아요. 거야. 저도 어떨 적에 이 장 XX들이 나 보약 개먹였어. 적당히 뿌려먹어. 먹여.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똑같아. 느끼는 감정이. 자기네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나만 부려먹고 나도 있는 거야. 나도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생각도 있는데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이 집에서.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느끼는 거는 엄마의 이런 외롭고 엄마는 당연한 거 같은 거야. 몰라. 우리는 무슨 전천후 무슨 기계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남편 입장에서 제가 하면 저는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돈은 잘 버는 의사이긴 하나 똑같거든요. 아침에 내가 정시에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는 일이에요. 사업의 시스템이 돌아가서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이 돌아가면 하루 이틀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가정주부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주부님들이 집에서 살림을 안 하면 바로 그날 살림이 그냥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루 출근 안 하면 병원 그냥 수입 제로예요. 지금 월급 나가고. 이게 나가야 돼요. 아파도 가요. 열 나도 가요. 근데 말 안 하고 가요.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럼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말 좀 하고 삽시다. 아니, 저희 집은 좀 다른 게 이제 프리랜서라서 아버지도 바쁠 때도 있지만 쭉 쉬실 때도 있고 되게 바쁠 때도 있는데 혼자 모든 집안일을 정말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사신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희 가족들도 아이들도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만 봐왔으니까. 근데 한 번 저희가 달라졌던 게 어머니가 한 번 건강검진했다가 그 위암 그 말기 한번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위암 말기?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차에 타라 그래서 이렇게 어딜 막 가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갑자기 뭐지? 어릴 때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니?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뭐 산소 가고 뭐 하고 할 일도 엄마 다 빼고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설거지 하시고 저희도 막 계란 후라이 초등학생인데 처음 해보고 이제 좀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막 엄마 너무 그립잖아요. 다 달라붙어서 발 주물르고 다리 주물르고 막 정말 막 낚이고 환자처럼 진짜 그렇게 계셨는데 마지막 최종 수술 이제 앞두고 수술 전에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이제 갔죠. 아니 근데 그게 말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요만큼도 아니고? 모진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공문한갑 던지시고 뭘 또 그렇게까지? 아니 분명히 아프셔서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이게 이상하네. 난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맞아. 너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가족들 다 울면서 맨날 제발 엄마 제발 너무 그동안 잘못했다 그러고 요리 다 하고 하다가
갑자기 딱 오진 판정 받자마자 멀쩡해지시면서 가족들 다 이제 다 집어던지고 계란 후라이 안 하고. 그때부터 막 집 다 어질리기 시작하면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 짧은 정말. 한 2주간의 시간이지만 지옥. 정말 너무 엄마 없으면 정말 우리 집은 나지. 무너진다. 너무 막 절절하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었나 보다. 오늘 나 시간. 궁금한 게 힘들었잖아. 이제 혼자 막 즐겁게 제주도도 가고 막 그랬잖아. 제주도 다녀오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에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남편하고 나 그렇게 넓적이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둘 다 게림하게 뽑았잖아. 나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 그래갖고 낳자마자 엎었거든. 지켜보면서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하더라고. 애기 놓으면 얼굴형은 얘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은 해주겠다. 그 작업.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은 해주겠다. 그 작업. 그 작업은 해주겠다. 기술자시네. 기술자야. 얼굴형 만들기. 이게 붕어빵 할 때도 잘 뒤집어야지. 기술자야. 잘 있지. 엄마도 귀엽대. 우리는 가족이랑 친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데 저는 가족 간에도 거리는 항상 아름다운 거리는 유지가 돼 있어야 너무 된다. 동의합니다.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그때 거짓말했어요.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이해하고 또 받고 근데 상처는 주는 사람이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그래서 관계가 적당하게 빨리빨리 단절이 돼야 그러니까 단절이라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거리가 확보돼 있으면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형제 간의 우애를 얘기를 하는데 삶이 달라집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부모 자식 간은 어쩔 수 없지만 형제만 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거리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으면 되고 정말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면 모르겠으나 너무 엉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아, 저 집은 되게 화목하다. 나는 그런 데서 큰 상처가 외려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거리도 두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맞아요. 자기 가족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부모는 부모가 자식한테 예의를 지키고 자식은 부모한테 예의를 지키면 큰 문제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 돈 관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돈 관계나 이 권력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피바람이 납니다. 맞아. 권력은 피바람이 나고 돈은 단절이 돼요. 저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잊어야지 뭐, 이제. 저는요 있어야지. 다 지나갔다. 이제 내가 그걸 붙들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럼. 다 버렸어요. 다 동해 바다에 다 버렸어요. 동해 바다의 모든 걱정을 다 버리고, 양미리를 가지고 왔어. 구워서 동해 바다 양미리. 양미리가 최고지. 그것도 저렇게 구워서 우리가.